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데이터 타입 강의에서 다루었던 색인 방법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데이터 프레임은 시리즈와 달리 인덱스가 두 개가 있죠. 로우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 이렇게 두 가지의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복잡하지만 원리만 알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데이터들은 데이터의 크기나 개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시게 되면 그거보다는 훨씬 큰 매우 커다란 크기의 데이터를 다루시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총 압구정동, 구로동, 신천동 이런 것처럼 약 2,000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2,000개의 동별로 우리가 인구수,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가게의 숫자, PC방의 숫자, 편의점 숫자, 여러 가지 가게들의 숫자, 그 다음에 병원들의 수, 그 다음에 거기에 각 동별로 있는 회사들의 수, 그 회사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수, 그 회사들의 매출액의 총액, 이런 것과 같이 약 한 100가지 정도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최근 한 50년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들은 거의 한 몇백만 건, 1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장하게 될 거고,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업무를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체 50년치에 해당하는 전체 2,000개의 동에 있는 100가지의 데이터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근 10년치만 본다거나 혹은 아까 그 100가지 데이터, 인구수나 가게수, 병원수 이런 것들의 100가지 데이터들 중에 일부의 데이터, 인구수나 회사의 수만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 전체의 데이터들 중에서 일부의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된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온 데이터들의 일부,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선택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그러한 문법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특정 컬럼이나 특정 로우를 색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혼합을 해서 두 가지의 인덱스를 모두 활용한 색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간단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예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크게 4개의 컬럼과 5개의 로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강의에 해당하는 정보, 강좌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인데, 컬럼들은 클래스, 강의의 명, 그다음에 연도, 개설 연도, 그다음에 가격, 프라이스, 그다음에 위치, 로케이션, 이렇게 총 4가지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로우 인덱스는 그냥 클래스의 넘버입니다. 그래서 C01번부터 클래스 05번, C05번까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로우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해볼 색인 방법은 특정 컬럼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체의 4개의 컬럼 중에 우리는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하나의 컬럼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시리즈에서 했던 동일한 색인 방법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 이 변수의 이름 뒤에 색인 기호인 대괄호를 사용을 하시고, 그 안에 내가 색인하고자 하는 인덱스에 대한 정보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로케이션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저희가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조회하는, 색인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 하나 생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문을 실행을 하시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 데이터인 이 강의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저희가 색인을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원하는 컬럼만 선택을 하는 것을 먼저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에서 색인을 하게 되면 컬럼 인덱스를 기본적으로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인 기호인 대괄호를 넣으시고 여기 안에 내가
색인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컬럼 인덱스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내가 그 특정 컬럼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클래스 컬럼만 조회하고 싶으면 이렇게 클래스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클래스 컬럼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거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 프레임 4 같은 경우는 이 변수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데이터 프레임은 이와 같이 아웃풋에 출력이 될 때 굉장히 깔끔하게 알아서 이렇게 정돈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이렇게 볼드 처리가 되고요. 여기 이제 로우 단위는 이렇게 뒤에 배경색도 조금씩 달라지고 데이터가 이렇게 정렬된 채로 잘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클래스만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출력이 되죠. 아까랑은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출력이 되면 이 변수, 지금 이 함수의 결과, 이 구문에 대한 결과는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리즈. 그러니까 시리즈를 출력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출력이 될 때에는 아까와 같이 약간 조금 더 정돈된 형태로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구문을 실행하고 나서 그 구문의 결과에 또 다른 구문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죠. 뒤에다가 추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 이제 앞에 있는 구문의 결과가 시리즈인지 데이터 프레임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의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info라고 하는 함수를 배웠죠. info라고 하는 함수를 아까 위에서 해봤는데 info라고 하는 함수를 해보시면 지금과 같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보시면 attribute 에러라고 하는 게 나죠. 그러니까 시리즈라고 하는 객체. 지금 우리가 클래스 컬럼만 선택을 하면 얘는 시리즈가 돼요. 하나의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시리즈가 되고 이 시리즈는 info라고 하는 함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 앞에 있는 구문의 결과, 이 색인된 결과가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레임의 함수인 info가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를 이렇게 빼볼까요? 이렇게 빼보면 당연히 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클래스로 하시게 되면 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하나의 컬럼이 아니라 두 개의 컬럼을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컬럼을 조회를 할 때에는 클래스와 프라이스도 마찬가지로 컬럼 인덱스이기 때문에 색인기호 안에 이제 클래스와 프라이스를 각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는 이유는 키 에러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고요. 맨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색인하고자 하는 이 인덱스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키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얘는 지금 왜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냐면 이 클래스랑 프라이스를 각각 컬럼을 찾아가지고 색인하는 게 나의 목적인데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구문은 이 클래스 콤마 프라이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인덱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콤마 프라이스라고 하는 컬럼을 찾은 거죠. 이걸 하나의 컬럼명으로 보고 찾은 거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인덱스로 색인을 하는 경우에는 시리즈에서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스트로 담아서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클래스와 프라이스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컬럼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앞에 바깥쪽에 있는 대괄호는 이제 색인기호이고요. 두 번째 안쪽에 있는 대괄호는 이 리스트를 지칭하는 대괄호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특정 로우, 특정 강의에 해당하는 저 네 가지의 컬럼에 해당하는 정보를 선택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데이터 프레임 이름 뒤에 색인기호인 대괄호를 넣고 그 다음에 C04번이라고 하는 로우 인덱스를 지칭을 하게 되시면 에러가 발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키 에러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발생하는 이유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기본적으로 색인을 하게 되면 컬럼 인덱스라고 가정을 하고 색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희가 작성한 문법은 C04라고 하는 컬럼 인덱스를 찾아서 색인을 하는
그런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04번이라고 하는 컬럼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키 에러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을 하면서 문법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로우 인덱스를 색인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색인 기호를 넣으시면 안 되고 LOC나 ILOC와 같은 특정 문법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LOC라고 하는 것은 로케이션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우 인덱스를 색인을 하는 경우에는 꼭 이 LOC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셔서 색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로우 인덱스는 순서가 있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숫자 인덱스로도 색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숫자 인덱스로도 색인이 가능합니다. 숫자 인덱스로 색인을 하실 경우에는 ILOC, 인티저 로케이션의 약자로 ILOC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특정 로우를 색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이 아니라 로우를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C04번, 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요 데이터만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덱스의 명이 색인기호 넣고요. 인덱스의 명이 C04번이죠. C04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쵸?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실행한 구문은 이 C04번이라고 하는 컬럼 인덱스를 찾아서 색인해달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C04라고 하는 컬럼 인덱스는 없죠. 이 C04는 로우 인덱스이기 때문에 이 로우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줘야지만 로우 인덱스를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정하는 방법은 .LOC나 ILOC를 사용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C04번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 인덱스니까 LOC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숫자 인덱스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DF4에 ILOC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0, 1, 2, 3 네 번째니까 3이죠. 숫자 인덱스가 이렇게 하시게 되면 동일한 그 C04번에 해당하는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프레임 4에 LOC 하고 C04번이라고 하고요.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컬럼 인덱스랑 로우 인덱스를 이렇게 변환하는, 이렇게 변경하는 거는 우리가 엑시스라고 하는 축으로 하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뭔가 문법이 오류가 나죠? 이 문법이 오류가 나는 이유는 이 LOC나 ILOC는 속성이에요. 속성이라서 그 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엑시스라고 하는 인자는 이제 함수의 인자예요. 함수.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은 얘는 색인하는 기호지 함수의 인자 기호가 아니에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괄호를 열고 닫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뭔가 인자 값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고 속성이기 때문에 함수의 인자인 엑시스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로우만 조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C02번과 C04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정보를 조회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LOC나 ILOC를 사용을 하셔서 리스트로 담아서 C02번과 C04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두 개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정보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력된 이 색인한 결과가 2차원 형태의 데이터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리턴이 되고요. 여기 앞에서 했던 것처럼 1차원 데이터인 경우에는 시리즈의 형태로 리턴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덱스 슬라이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범위 값을 주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색인을 하는 게 이제 인덱스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거였죠. 시리즈에서도 배웠었는데 여기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동일하게 인덱스 슬라이싱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리즈의 인덱스 슬라이싱을 복기를 해보면 이제 숫자 인덱스랑 문자 인덱스 모두
이제 슬라이싱이 가능했었고요. 스타트 인덱스와 엔드 인덱스를 저희가 지칭을 해주면 그 스타트 인덱스부터 엔드 인덱스까지의 범위 값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리턴을 해주게 되고요. 그 숫자 인덱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엔드 인덱스가 포함이 안 되고 문자 인덱스인 경우에는 엔드 인덱스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예, 그것과 동일합니다. 예,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C02번부터 C04번 C02번부터 C04번 클래스 04번 까지의 강의를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색인 기호를 안에 넣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C02번부터 C04번이니까 로우 인덱스죠. 로우 인덱스이기 때문에 .LOC 하시면 되고 여기 색인 기호 안에 C02번부터 C04번까지 라고 하는 슬라이싱에 해당하는 구문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C02번부터 C04번까지 C02, 03, 04번에 해당하는 강의의 정보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헷갈리게 될 수도 있는 게 이렇게 그 색인 안에 우리 색인의 조건이 이렇게 인덱스 슬라이싱인 경우에는 이 LOC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동일하게 수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슬라이싱의 경우에는 이제 LOC나 ILOC를 생략을 할 수가 있다. 생략을 하더라도 이 로우 인덱스에 가서 이 인덱스 슬라이싱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경우에 헷갈리냐면 이제 이런 경우에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이 C02번부터 04번까지로 지금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 해당하는 강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잘 출력을 했죠. 잘 출력을 했는데 이것도 똑같지 않나요?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는 거랑 결국은 C02번, 03번, 04번이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색인 기호 안에 리스트로 넣고 C02번, 콤마, C03번, 콤마, C04번 이렇게 각각을 명시적으로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지정을 해줘도 똑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간단히 봤을 때에는. 근데 하지만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가끔 이렇게 많이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이제 로우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이제 컬럼 인덱스는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4에 이렇게 색인 기호를 리스트로 담아서 전달을 해주게 되면 이 C02, 03, 04라고 하는 컬럼 인덱스를 찾게 돼요. 컬럼 인덱스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으니까 에러가 지금 발생을 한 거고요. 만약에 지금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로우 인덱스라고 하는 걸 지정하기 위해서 LOC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위의 구문과 아래 구문이 둘 다 되는데 이렇게 리스트로 담아서 명시적으로 인덱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LOC를 생략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략하면 컬럼 인덱스를 뒤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슬라이싱인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가 있어야지만 범위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 순서가 있는 거는 로우 인덱스만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LOC나 ILOC가 없어도 이제 로우 인덱스로 바로 적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항상 하실 때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 위에 있는 동일한 결과를 당연히 그 ILOC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ILOC. C02번부터 04번까지니까 0, 1, 2, 3, 4니까 1번부터 3번까지죠.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02번부터 04번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색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숫자 인덱스인 경우에는 엔드 인덱스 뒤에 있는 4가 포함이 안 돼서 1부터 3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4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색인이니까 이렇게 ILOC를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략을 하셔도 동일하게 로우 인덱스에 이 슬라이싱이 적용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개의 인덱스를 모두 사용을 해서 색인을 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컬럼 인덱스에는 이어와 프라이스 이렇게 두 개의 컬럼만 선택을 하고요. 로우 인덱스는 C01번과 C02번만 선택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총 4개의 값을 저희가 색인을 하고 싶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문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문법들은 저희가 실습 시간에 실습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인 컨셉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배웠던 이 두 가지를 그냥 혼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컬럼 인덱스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컬럼 인덱스인 이어와 프라이스를 선택을 하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4개의 컬럼 중에 2개의 컬럼만 선택이 되고요. 로우 인덱스는 우리가 별도로 색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5개의 로우가 모두 선택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저희가 로우 인덱스로 색인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그 데이터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하셔도 돼요. 로우 인덱스로 먼저 색인을 하고 컬럼 인덱스를 색인을 하고, 이 순서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순서는 여러분들이 바꿔서 할 수도 있으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색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색인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컬럼 인덱스를 먼저 우선해서 색인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컬럼 인덱스가 아니라 로우 인덱스로 색인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LOC나 ILOC라고 하는 키워드, 속성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원하는 행과 열을 동시에 사용을 해가지고 특정 행과 특정 열을 선택을 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출력을 해보고자 하는 거는 C02번 03번의 클래스와 이어, 그래서 네트워크 2017, 이코노미 2018 이라고 하는 이렇게 2x2 형태의 데이터만 저희가 선택을 해오는 것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할 수 있는 구문은 한 수십 가지를 제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수십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몇 가지의 대표적인 것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다고 본인이 가장 잘 이해한 방식대로 구문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하는 행과 열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 행을 먼저 선택하고 열을 선택하시거나 열을 먼저 선택하고 행을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을 먼저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클래스와 이어를 먼저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럼 리스트로 담아서 클래스와 이어를 이렇게 리스트로 담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래스와 이어만 선택이 돼서 이렇게 2개의 컬럼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에서 다시 내가 원하는 행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C02번과 C03번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 로우 인덱스를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loc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C 리스트로 담아서 C02번과 C03번을 선택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변형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LOC를 생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략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 C02랑 C03이라고 하는 컬럼 인덱스를 찾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할 거고요. 이거를 해볼까요? 발생을 하면 아마 또 키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쵸? 왜냐면은 클래스 이어를 먼저 컬럼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C02번, 03번 컬럼 인덱스를 찾으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는 거고, 근데 요거를 이렇게 바꿔보면 또 돼요. 리스트 기호를 빼고 이렇게 슬라이싱으로 바꾸면 없어도 또 됩니다. 그쵸? 요 되는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색인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조건이 이제 슬라이싱인 경우에는 LOC나 ILOC를 생략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구문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해볼까요? 이번에는 로우 인덱스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인덱스를 먼저 선택을 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loc 이렇게 하고요. 아까
리스트로 담아서 C02, C03번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하면 이제 전체 5개의 클래스 중에 2개의 클래스만 선택이 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리스트로 다시 색인 기호에 클래스와 이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컬럼을 먼저 선택하고 로우를 선택하든 로우를 먼저 선택하고 컬럼을 선택하든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기가 굉장히 이제 출력을 할 때 내가 실제 구문을 작성할 때는 해보고 그 다음 결과를 해보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결과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운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이거 구문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일주일 있다 보게 되면 이 구문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잘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LOC나 ILOC를 제가 로우 인덱스를 지칭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LOC나 ILOC를 컬럼 인덱스에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LOC나 ILOC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LOC를 기준으로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OC는 기본적으로 여기 2가지의 인자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콤마로 구분해서 앞쪽에 첫 번째는 로우 인덱스 쪽, 그다음에 2번째는 컬럼 인덱스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우 인덱스에 리스트로 담아서 C02번, C03번이면 로우 인덱스들 중에서 C02번과 03번을 선택을 해라. 그리고 컬럼 인덱스들 중에서 클래스와 이어를 선택해 달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로우 중에서 이걸 선택하고 컬럼 중에서 이걸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구문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위에 같이 하면은 이게 LOC를 써야 되는 건지 없애야 되는 건지 생략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구문을 막 해석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간결하게 이 콤마 앞에 있는 거는 로우 인덱스, 컬럼 뒤에 있는 건 컬럼 인덱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문을 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LOC나 ILOC에 대해서 여기에 슬라이싱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C02번과 03번은 실제로는 0, 1, 2, 3, 4잖아요. 그래서 1부터 3까지죠. 1부터 3까지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C02번부터 C03번까지 이렇게 슬라이싱으로 해도 되고요. 컬럼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클래스부터 이어, 클래스랑 이어랑 붙어 있나요? 이렇게 하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우 인덱스를 C02번부터 03번, 클래스와 이어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응용을 하면 이런 방식으로도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4번에 있어서 우리가 컬럼 인덱스에는 기본적으로 순서가 없죠. 순서가 없기 때문에 컬럼 인덱스로는 원래는 슬라이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볼까요? 색인 기호를 넣고 여기다가 나는 클래스부터 프라이스까지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싶다.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클래스부터 이 프라이스까지 그리고 클래스부터 프라이스까지에 해당하는 컬럼을 보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이 로우 인덱스를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LOC가 생략이 된 구문이죠. 그래서 이 로우 인덱스에서 클래스와 프라이스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거기까지의 범위값을 찾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로우 인덱스에 없으니까 아무런 데이터가 출력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클래스와 프라이스를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서 색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지금처럼 3개인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했던 것처럼 리스트로 나열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막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되면 그거를 다 일일이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 위에 있는 구문, LOC 구문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간결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LOC 하시고요. LOC를 하면 로우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 2개를 다 지칭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로우 인덱스는 전체 로우를 다 볼 거기 때문에 그냥 스타트 인덱스와 엔드 인덱스를 생략한 이렇게 콜론만 넣어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인덱스라고 해당하는 데이터가 되겠죠. 예. 그리고 컬럼 인덱스는 이렇게 클래스부터 프라이스까지.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한 번 더 이해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클래스부터 프라이스까지 이렇게 인덱스 슬라이싱은 컬럼 인덱스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순서가 없어서 이거는 왜 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힌트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C01번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해보면 네, 이와 같이 시리즈가 되죠. 시리즈가 되는 순간 이 컬럼 원래는 컬럼명이었던 애들이 이렇게 로우 인덱스의 라벨이 됩니다. 이렇게 인덱스의 라벨이 되면서 얘는 순서가 부여가 되죠. 이 순간 이 컬럼을 선택을 하는 이 특정 로우를 선택을 하는 순간 그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컬럼들이 시리즈의 인덱스의 라벨이 되면서 순서가 정의가 돼요. 이때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이렇게 정의된 순서를 기준으로 이렇게 슬라이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조건 색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색인은 우리가 시리즈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까지 했던 색인 방식은 특정 로우 인덱스나 컬럼 인덱스를 우리가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색인을 했다면 이 조건 색인은 인덱스에 대해서 색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들어있는 이 값들의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을 충족하는 데이터만 저희가 가지고 오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강의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프라이스, 이 가격이 200 이상인 데이터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는 C04번과 C05번 데이터만 출력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에서 했던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걸 눈으로 보고 C04랑 05를 찾아서 색인을 하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나오는 게 조건 색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조건 색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스가 200 이상인 강의를 한번 선택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4에 200 이상인 프라이스가 200 이상인 강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true, false로 만들어진 그 조건을 저희가 생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 4가 200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프레임 4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20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게 되면 이게 뭐 프라이스가 20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지 뭐 로케이션이 20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지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이 조건을 수행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컬럼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정을 해주는 순간 어떻게 되죠? 지정을 해주는 순간 이와 같이 특정 컬럼이 선택이 되면서 시리즈로 변환이 되죠. 시리즈로 변환이 되고 이게 시리즈로 변환된 상태에서 20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 각각의 값들이 20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검사를 해서 true, false로 리턴을 합니다. 실행해보면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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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true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 색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조건들에 대한 배열을 저희가 생성을 해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성된 애를 데이터 프레임 4의 색인 기호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두 개의 강의에 대해서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실습들이 있는데요. 요거의 실습들을 한번 이제 복습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하나씩 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컬럼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2여 컬럼만 선택을 하는 경우니까 그냥 색인 기호에 넣고 2여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대괄호 넣고 작은 따옴표 넣고 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색인을 할 때 데이터 프레임은 그냥 점하고 이렇게 컬럼명을 써주시면 동일하게 색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컬럼 하나만 선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클래스와 로케이션을 선택을 할 때에는 컬럼만 선택을 하는 거니까 색인 기호 안에 리스트로 담아서 클래스와 로케이션을
이렇게 두 개를 담아서 실행을 하시면 두 개의 컬럼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C01과 03번 강의의 모든 컬럼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 특정 로우 인덱스로 지칭을 해야 되니까 LOC에 리스트로 담아서 C01번과 C03번을 리스트로 담아서 전달을 하면 이 두 개의 강의에 해당하는 모든 컬럼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C01번부터 03번 강의에 클래스와 프라이스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구문이 가능하지만 제가 제일 선호하는 LOC 구문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LOC에 콤마를 넣고 앞에는 로우 인덱스, 뒤에는 컬럼 인덱스를 넣어주시면 되죠. 그럼 로우 인덱스는 C01번부터 C03번까지 이렇게 슬라이싱으로 하면 되고요. 클래스와 프라이스는 리스트로 담아서 두 번째 인자로 클래스와 프라이스는 리스트로 담아서 전달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019년도 강의만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건 색인을 사용하셔야 되죠. 이 이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2019인 데이터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어라고 하는 컬럼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렇죠? 이 값이 2019인지 이를 체크를 하는 구문을 조건을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구문이 이게 true, false의 리스트로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데이터 프레임의 색인 안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2019년도 강의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5번, 6번, 7번 마지막 실습 3개도 다 조건 색인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가장 비싼 강의를 조회해서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프라이스, 이 프라이스가 312인 거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프라이스를 아까처럼 선택을 하고요. 얘가 312인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네 번째 거만 true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312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찾아가지고 지금 하드 코딩을 한 거고요. 이것도 구문으로 치환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 프레임 4의 프라이스의 맥스 값을 이렇게 함수를 실행을 하시면 얘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얘를 한번 실행해 보시면 310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문을 활용을 해서 311을 이렇게 치환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문을 이렇게 색인기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이와 같이 310이 가장 비싼 이 강의에 해당하는 정보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8년도, 2019년도 두 개의 년도에 개설된 강의, 그러니까 이어가 2018과 2019인 경우, 그 경우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조건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연도 정보를 봐야 되니까 이어라고 하는 컬럼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이 이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2018이거나 2019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조건을 2개에서 5월 연산으로 묶어도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실습 문제로 만든 이유는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isI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isIn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인자로 리스트로 담아서 전달을 해주면 요 리스트 isIn 함수의 인자로 받은 요 리스트의 값에 포함이 되면 true, 포함이 되지 않으면 false라고 하는 형태로 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주고 나면 이렇게 이 조건을 이렇게 조건 색인으로 넣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2018년도와 2019년도 이렇게 두 개의 년도에 개설된 강의 정보만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18년도에 한국에서 개설된 강의를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라고 하는 컬럼이 2018년도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코리아여야 되겠죠. 그렇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강의를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건을 2개를 저희가 생성을 해서 그 조건 2개를
둘 다 충족을 해야 되니까 AND 연산을 하면 되겠죠. 예,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8년도라고 하는 조건을 걸기 위해서는 이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해서 얘가 2018인 경우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true, false가 나오게 되고요. 예, 이 조건과 다른 조건 두 개를 AND 연산을 할 거예요. AND 연산. AND 연산에 %를 하고요. 조건을 먼저 실행하기 위해서 각각의 조건을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괄호를 넣고 두 번째 조건, 로케이션이 한국인 거. 데이터 프레임 4에 로케이션이 한국인 조건,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을 괄호로 묶어서 이 %의 기호로 AND 연산을 수행하면 이 두 개, 코리아죠? 죄송합니다. 예, 코리아.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true 아니면 false라고 하는 이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건을 데이터 프레임의 색인 기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2어가 2018인과 동시에 로케이션이 코리아인 그 강의에 대한 정보만 저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프레임의 일부,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선택하는 다양한 색인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지난 차시에서 배웠던 필터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그 함수를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특정 로우나 특정 컬럼을 색인을 할 수도 있는데 로우와 컬럼 인덱스를 동시에 색인한다거나 아니면 조건 색인, 밸류들 중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선택을 하는 등의 이러한 조건 색인 등은 필터로 하기에는 이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번 강의에서 배운 그 색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직접 막 이렇게 실습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험을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예, 사실은 저도 처음에 해볼 때 그랬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딱 두 가지 규칙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두 가지 규칙만 잘 알고 계시면 크게 헷갈릴 일은 없어요. 예, 첫 번째 규칙은 색인은 무조건 컬럼 인덱스를 우선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컬럼 인덱스로 색인할 경우에는 그냥 색인을 하시면 되고, 로우 인덱스로 내가 색인을 하겠다고 하면 LOC나 ILOC를 사용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규칙이고요. 두 번째 규칙은 인덱스 슬라이싱은 기본적으로 로우 인덱스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덱스가 슬라이싱 형태로 지정된 경우에는 LOC나 ILOC를 생략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잘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인덱스 슬라이싱이 로우 인덱스에만 적용이 가능한 거는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로우 인덱스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컬럼 인덱스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할 수가 없죠. 그러한 그 두 인덱스들 간의 차이에 의해서 인덱스 슬라이싱은 로우 인덱스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나중에 이제 크게 헷갈리실 일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빈번하게 사용할, 그리고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조건 색인이 있는데, 이 조건 색인은 사실은 시리즈에서 했던 조건 색인 방법과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왜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조건 색인 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 프레임의 조건을 바로 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프레임의 특정 컬럼을 선택을 하고 그 컬럼에 대해서 조건을 만들어서 색인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하나의 컬럼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컬럼을 선택하면 그 선택 컬럼 하나 자체가 시리즈가 되죠. 시리즈가 되기 때문에 그 시리즈의 조건 색인을 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조건 색인이 잘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은 그 이전 강의에서 했었던 시리즈의 조건 색인을 다룬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번 강의도 수고하셨습니다.